네, 안녕하세요. 지영광TV. 오늘 제 4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3강은 창세기 43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3장 18절. 첫 한자어는 전본도 있고 억류, 노예 이런 한자어가 나옵니다. 일단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데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제 억류, 노예 이런 한자가 나오는데요. 우선 전번이라는 건 지난번이죠. 그래서 전은 앞전자죠. 그러니까 번은 번호, 번자도 되고 당번 번자, 그런 뜻도 되고. 그래서 요새 이제 약자로 많이 쓰죠. 전번하면 이제 전화번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전번.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 많이 생기니까 폰번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전화번호. 약자로 많이 쓰는 그런 세상이 됐죠. 요새 사람 전번하면은 전화번호를 많이 생각할 겁니다. 예. 또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억류라는 한자어가 나왔어요.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억류의 억자는 억지로 억자죠. 류자는 머무를 류자. 그러니까 억류한다는 건 억지로 머무르게 한다, 강제로 남아있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 어부를 북한에서 억류했다, 강제로 거기 머무르게 했다. 예. 강제 억지로 할 그 다음에 머무를 유자,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노예는 종노자의 종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건 종보다 좀 하위 느낌, 그런 예감이 들도 노예, 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데, 노예하면은 먹여주는 건 먹여주겠지만 인간적인 대우는 못 받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채찍을 맞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연상이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갔죠. 그때 하와이에서 일손이 딸린다고 그래서 우리 조선에다가, 당시 조선시대예요. 조선에다가 이제 사람 좀 보내라 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연락이 온 거는 일본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이죠, 보내라, 이렇게, 일제시대니까 그때요.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됐어요.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스토리를 담은, 전에 그 TV에서 극화시켜서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채찍 맞아가면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21절. 전액이라는 한자하고 나옵니다. 우선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전액 모두 있었다, 전액 그대로 있었다. 이 전자는 온전 전자죠. 액자는 금액액. 전액이란 건 돈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돈, 그렇게 하면 좀 말은 어색하죠. 전액, 은행 가서 전액 돈을 찾아왔다 하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한자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이제 생활하다 보면 또 이런 말 있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액면. 그때도 이 액면은 액자가 전액, 금액 액자예요. 그 면은 얼굴 면자를 쓰는데, 이제 액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얘기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그 액면이 1,000원입니다. 그 돈 그 자체. 그 주식의 액면가가 얼마냐. 보통 이제 5,000원을 시작하죠. 액면가 5,000원짜리가 2만 원에 거래된다. 어떤 건 10만 원에 거래된다. 액면가 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이제 액면 가격의 줄임말이래요. 액면이라는 게.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안심입니다. 그가 이르러 너희를 안심하라. 안심은 말 그대로 걱정을 놓는 거죠. 안전할 안자에 마음 심자, 안도한다.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도자, 안도는 이제 그렇게 하고, 안심은 편안할 안자에 마음 심자, 안심한다. 걱정,
뭐 걱정 근심 하지 말아라, 걱정 붙들어 매라,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끔 쓰이는 경우도 있죠. 안심. 네. 자, 다음 한자어는 25절의 정돈입니다.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정돈이라는 거는 정리할 정자, 가진할 돈자,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위에 상사분이 무슨 서류 갖고 와라 하면은 이제 한 번에 탁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갖고 와라 하면은 뭐 그냥 5만 대 파일 다 뒤지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잘 찾아오는 사람이 일도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적도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윗사람들, 상사는 당연히 그런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네. 자, 2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하고, 27절에 안부, 노인, 안녕, 이런 한자말이 나옵니다. 이 한절에 한자말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안부를 물었다. 안부라는 거는 안전한 거하고 안전치 아니한 거, 편안함하고 편하지 아니한 거. 이게 안부를 물었다는 거는 이제 잘 계시냐 하고 그분의 건강 상태나 현재 뭐 이런 여러 가지 편안한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안부를 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는 핸드폰이 잘 돼 있어갖고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워요. 뭐냐면 A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B와 C가 만나서 A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C가 말하기를 B에게 A를 만나면 내 안부를 전해달라, 또 이렇게 안부를 묻더라, 이런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새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핸드폰 한번 돌리면 되니까. 근데 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부를 물었다, 안부를 전해준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A에게 이 C가 관심이 있다, 호의가 있다. 그렇죠. 그런 관심이 없으면 안부 자체를 묻질 않겠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중간에서 이분들이 그런 관계구나, 좋은 관계구나 하고 그런 관계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을 전해준다. 뭐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겠죠. 그래서 A에게 이제 선물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또 A는 기분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또 보답으로 또 선물 주고, 그러니까 선물 주고 받으면서 두 사람 간에는 또 가까워지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밥을 사준다, 누구에게 대접을 한다, 와서 하면은 그 대접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러면서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까 또 자기도 한번 식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되고 가깝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안부라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이런 안부를 물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꼭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안부를 얘기를 하세요. 자, 거기 좀 아까 노인이라고 그랬죠. 노인은 이제 늙을 노자에 사람 있죠. 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노인 하면은 요새는 그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재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노인으로서 혜택이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무료로 탄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젊었을 때 자기가 적금 낸 것만큼 해서 받아가죠. 또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연금도 있고, 하여튼 노인이 되면은 뭐 이런 또 의료 혜택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도 얘기가 있어요. 그걸 70세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벌써 10년 전에도 나왔는데 아직 이걸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그래요. 그 65세 되는 사람들, 그 이상 분들이 이거를 70세로 넘긴다 하면, 이미 70세가 된 분은 관계가 없지만 이제 65세가 돼서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바꾸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표를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를 국가가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노인의 기준 65세는 독일에서 1880년대에 노인의 기준을 정할 때 그때 정했다고 그래요. 그때 65세를 노인으로 하자 그래서 1880년도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근데 그게요, 독일에서 정했는데 옆에 이웃나라 영국, 프랑스 같이 이걸 도입하게 됐어요. 이웃나라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65세에 노인으로 정한다. 근데 당시 독일에서는 65세 이상 사는 사람이 5%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준 건데 그게 계속 전파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왔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80, 90 해도 80에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하여튼 노인의 기준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안녕이라는 말이 나왔죠. 안녕. 안녕은 이제 우리 맨 처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이제 사극에서 보면 강령, 강건한 강자, 강령, 영자인지 안녕을 영자죠. 그렇게 많이 쓰는데 하여튼 요새 우리들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보통 첫 인사를 많이 나누죠. 예. 자, 2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동생하고 소자라는 말이 한자인데요. 동생은 같을 동자의 날생이죠. 그래서 같은 어버이 밑에서 태어난 관계를 동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동생이란 말은 지금도 이제 많이 쓰죠. 내 동생이다. 남동생, 여동생 이거는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남동생도 동생이고 여동생도 동생입니다. 특별히 뭐 여동생이라고 해서 다른 말을 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복 동생, 아버지는 같은데 이제 어머니가 다른 걸 이복 동생, 이 복은 배복자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형제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그때는 이제 이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재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물음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냥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은 이제 7남매, 8남매 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같으냐 다르냐, 뭐 재혼해서 난 아이도 있느냐 하던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아이를 하나나 둘 이렇게 낳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없죠. 동생 하면은 뭐 그랬거니 하고 생각을 하겠죠. 예, 동생. 같을 동자의 날생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소자라고 그랬죠. 이건 작을 소자의 아들 자자인데, 이건 여기서 소자는 이제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녀 하는 거는 이제 남자일 경우에 소자라고 그러고요. 소녀는 하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건 그 소녀의 소자가 어릴 소자가 아니라 작을 소자예요. 그때 얘기는 소녀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높은 어르신 앞이나 이제 벼슬이 높은 사람한테 소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작을 소자 소녀를 씁니다. 어릴 소자 소녀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소자 소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오랫동안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꽤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TV 나와서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일자 무식 농군의 자식으로서 하고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그런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 무식 농군의 자식인데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성공을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자기는 못 배운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좀 부족한 게 많다 하는 겸손한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아버지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냐. 일자무식 농군의 자식을
으로서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식을 낮추면서 자신을 낮춘다는 그거를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건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31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 억제 이런 두 개 한자어가 나오는데 본문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 정을 억제한다. 정. 이 정은 정이죠. 정들 정자. 마음신변에 풀을 정자 쓰는 거 정이죠. 정. 그래서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 초코파이 무슨 어떤 회사 있죠. 어떤 회사에 그 나오는 브랜드가 정이죠.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는 대히트를 쳤죠. 거의 뭐 40년에 가까운 히트예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생산량이 뭐 지구를 뭐 몇십 바퀴 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경쟁회사에서 만들려고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꾸준히 초코파이는 그 회사 초코파이는 아주 인류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성의 공단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닫혀갖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면은 장마당에 가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다른 거랑 바꿔 먹거나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억제라는 말도 나오죠. 정을 억제하고 억제는 억지로 억제죠. 제자는 제발제. 그래서 억제한다는 거는 강제로 짓누르는 거죠. 그야말로 억지로 자신을 눌러가지고 제어하는 거죠. 억제. 그런 한자가 왔고요. 자, 33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이상. 정상이 아닌 게 이상이죠. 달을 이자에 상태 상자 이상. 전방 15사단 가면은 거기 대성산 이상무라는 구호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대성산이 이상이 없다. 자기들 지키는 것이 이상이 없다. 지금도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이 있다. 이상 기온이냐. 이상의 반대말은 정상이죠. 정상, 이상. 그다음에 끝으로 34절 배.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유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배는 곱을 얘기하는 거죠. 곱. 2배, 3배, 10배, 곱. 그래서 이제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세경이라고 있어요. 세경. 이제 농촌에서 일하면서 받는 연급으로 받는 거야. 연급. 1년에 한 번 받는 게 세경이었어요. 근데 이 세경의 한자는 이제 한글인데 한자 사경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 경작할 경자. 이건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하여튼 세경에서 나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추수하고서 주인이 그 일한 사람들한테 일꾼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구두쇠 그런 주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근데 쌀 한 톨만 달라. 첫날에. 그 다음에 이튿날엔 그 2톨을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그 2배, 4톨을 달라. 이렇게 2배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굉장히 우습거든요. 야, 그거 뭐 공짜로 일 시키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2톨, 4톨, 8톨, 16톨 이렇게 받았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석 달이 되니까 한 대가 됐습니다. 한 대. 그 다음에 한 대가 되고 그 다음 날은 2대를 줘야 되죠. 4대를 줘야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가마미가 자기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일꾼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세경을 줬다고 합니다. 상당 부분의 세경을 그 일꾼한테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려진 얘기죠. 자, 세경이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보통 요새는 월급을 받죠. 월급. 셀러리라고 그러죠. 우리 셀러리가 소금이란 뜻이죠. 셀러리맨. 당시에는 이제 왜 이게 소금을 이렇게 썼냐면 소금이 굉장히 귀할 때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소금으로 줬대. 일한 그 대가를. 그래서 이제 셀러리맨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우스갯소리로 쌀아기맨 뭐 쌀아리 이 쌀 조그만 쌀 그런 거라고 이제 비하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 그다음에 주급을 주기도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는 주급이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에 얼마다 하고 1급 하루에 주는 것도 있고 시급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회당 얼마 이 일을 해주는데 얼마 이렇게 단위를 쳐서 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하신 여러분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